강원도 산자락 마을 그 파란 사람은 돌아오지 지붕집에서는 않았다. 매일 아침 빵 굽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이나의 어머니는 그 새벽같이 사람은 일어나 밀가루 반죽을 치댔고 오븐 문을 열 때마다 달콤한 향이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그 냄새를 따라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빵 한 봉지를 사고 잠시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웃음을 나누곤 했습니다. 이나야, 학교 다녀오너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러웠습니다. 이나는 가방을 메고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당 한쪽 작은 작업실 창문으로 재봉틀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빵을 만들고 옷을 수선하고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하루를 채웠습니다. 바쁘지만 평온했습니다. 그 일상이 영원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떠난 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비탈길을 올라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친할아버지 영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등이 고닫습니다. 회색 양복 차림의 구두는 반들반들 닦여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돌보겠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나는 부엌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거부할 틈을 주지 않는 그런 말투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실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래된 소파를 치우고 검은 가죽 안락 의자를 들여놓았습니다. 텔레비전 옆에는 술병과 잔이 놓였고 낮에도 커튼이 반쯤 내려져 있었습니다. 빛이 줄어들자 집안 공기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식사는 6시 정각에 준비해라. 국은 뜨겁게, 밥은 따로 담아라. 할아버지의 지시는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반찬 가짓수, 수저 놓는 위치, 설거지 순서까지 정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메모지에 그 내용을 적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했습니다. 재봉틀이 놓였던 작업실 문도 닫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방을 창고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재봉틀을 자기 방 구석으로 옮겼습니다. 창문도 없는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나는 어머니 방 앞을 지나다 낮게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싶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의 발걸음도 뜸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방문객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집안일도 바쁜데 쓸데없는 수다는 필요 없다. 어머니는 현관 앞에서 짧게 인사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이웃들도 점차 오지 않았습니다. 빵 굽는 냄새도 사라졌습니다. 오븐은 식탁 밑에 밀려나 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거실을 지날 때마다 할아버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느 저녁 이나는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술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자에 기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그는 잔을 기울일 뿐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이나는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공부를 하려 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파란 지붕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저 색깔은 아직 그대로인데 집안은 이미 다른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이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재봉틀 소리, 빵 굽는 냄새, 이웃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꿈처럼 멀어졌습니다.
이제 집안은 규칙과 침묵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나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방에서 낮게 기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봉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늦도록 무언가를 꿰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작았지만 끈질겼습니다. 마치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이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파란 지붕 아래 닫힌 문들 사이에서 이나가 중학교에 입학한 해봄 할아버지의 규칙은 더욱 촘촘해졌습니다. 치마는 무릎 아래로, 머리는 묶어라. 화장은 절대 안 된다. 할아버지는 이나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현관에서 위아래를 훑어봤습니다. 교복 치마 길이, 양말 색깔, 머리핀 하나까지 확인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단속을 안 해주면 길을 잃는다. 그의 말은 언제나 단정적이었습니다. 이나는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반박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이나는 친구들과 도서관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가방을 챙기는데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느냐? 도서관이요. 친구들이랑 숙제하기로 했어요. 누구랑? 같은 반 애들이요. 여자애들. 할아버지는 잠시 이나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5시까지 돌아와라. 늦으면 다음부턴 허락 안 한다. 이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을 나서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뒤따라왔습니다. 남자애들이랑 어울리지 마라. 소문나면 집안 망신이다. 문을 닫는 순간 이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웃어도 그저 학교를 오가는 것만으로도 감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더욱 긴장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친구들을 집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영만이 형님, 며느리는 얌전하니 보기 좋습디다. 손녀딸도 이쁘게 컸구만. 나중에 좋은데 시집 보내야지. 어머니는 부엌에서 안주를 준비했습니다. 이나는 옆에서 접시를 닦았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두 사람 모두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나야, 방으로 들어가 있어. 엄마는요? 괜찮아. 어서 가.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이나는 복도를 지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을 스쳐 지날 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빨리 걸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손님들이 떠났습니다. 이나는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살폈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빈 술병을 모으고 바닥에 떨어진 안주 부스러기를 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자에 기대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나는 부엌으로 나가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만 작게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미끄러져 접시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나가 재빨리 받아냈습니다. 조심해요, 엄마.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울었는지 참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나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손을 멈추고 이나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무언가 전해졌습니다. 버티자. 살아나가자. 그 다짐이 눈빛 속에 담겼습니다. 다음 주부터 할아버지의 친구들은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때로는 평일 저녁에도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매번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고 이나는 방 안에 갇혀 지냈습니다. 어느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이나는 책상 앞에 앉아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 가는 소리인가 싶었는데 발걸음이 이나의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이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아, 공부 중이었구나. 방해했네. 남자는 멋쩍게 웃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이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연필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에 자국이 났습니다. 이나는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자물쇠를 꺼냈습니다. 방문 안쪽에 달았습니다. 찰칵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나는 잠들 때마다 문을 잠갔습니다. 어머니도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두 사람만 부엌에 있을 때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나야, 무슨 일 있었니? 아니요. 괜찮아요. 이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지붕의 집은 이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은 닫혀 있고 바깥 세상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규칙, 친구들의 시선, 어머니의 침묵. 모든 것이 벽처럼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이나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어머니와 함께 이 집을 벗어나야 한다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복도 끝 어머니의 방에서 재봉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늦도록 계속됐습니다. 그 소리는 작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호처럼. 이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밤은 계속됐지만 언젠가 아침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이나는 작은 노트를 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학교 매점에서 1,000원짜리 공책을 골랐습니다. 표지는 무지했고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나는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귀가 시간, 술을 마시는 요일, 잠드는 시각,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글씨는 작게, 간결하게 썼습니다. 노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 오래된 교과서 사이에 숨겼습니다. 월요일 마이너스 저녁 6시 30분 귀가, 저녁 식사 후 텔레비전, 술 한 병, 밤 11시 취침, 목요일 마이너스 친구들 방문, 술 3병, 목소리 큼, 새벽 1시까지 깨어있음. 한 달이 지나자 패턴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규칙적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움직였고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열쇠는 현관 신발장 위 작은 접시에 두었습니다. 대문 자물쇠는 낡았지만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이나는 관찰을 계속했습니다. 어머니의 움직임도 기록했습니다. 재봉이를 하는 시간, 장을 보러 나가는 요일, 할아버지가 외출하는 틈, 작은 정보들이 모였습니다. 어느 날 이나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재봉일로 돈 얼마나 모았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췄습니다. 왜 그러니?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낮게 말했습니다. 많지 않아.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어디 모아두세요? 내 방 서랍에. 비누 상자 안에. 이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이나는 자기 방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용돈으로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5장, 1,000원짜리 동전 몇 개. 많지 않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이나는 작은 천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바느질 솜씨로 조심스럽게 꿰맸습니다. 주머니 안에 돈을 넣고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옷 사이, 공책 뒤, 인형 속 작은 돈들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나는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기회를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친구들과 산에 갔던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엄마, 응? 우리 언젠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다리미질을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이나를 돌아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그냥 생각해 봤어요. 우리 둘이서 다른 데 가서 살 수는 없을까? 어머니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나야, 그건 쉬운 일이 아니야. 알아요.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갈 곳도 있어야 하고 준비하면 되잖아요. 천천히. 어머니는 한참 동안 이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생각해보자.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 생겼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곳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이나는 더 구체적으로 계획했습니다. 기차표 값을 알아봤습니다. 부산까지 가는데 얼마가 드는지, 숙소는 어디에 구할 수 있는지, 학교 도서관에서 지도를 펼쳐보고 컴퓨터실에서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메모가 빼곡히 적혔습니다. 부산역 도착 후 갈 곳, 어머니 재봉틀 운반 방법, 연락할 사람 -3촌.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이나는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컸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아, 어디 갔어?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나는 귀를 세웠습니다. 돈이 없어. 서랍에 넣어둔 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렸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건드리지 않았어요. 거짓말. 이 집에 너밖에 없잖아. 탁자를 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나가면 안 됐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었습니다. 제발 저 아닙니다. 확인해 보세요. 확인? 내 방 뒤져야겠구만. 발걸음 소리가 복도로 향했습니다. 이나는 재빨리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트를 꺼내 이불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돈주머니도 옷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머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서랍을 뒤지는 소리,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누 상자가 깨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돈이 여기 있잖아. 그건 제가 재봉일로 모은 거예요. 모은 거? 누구 허락받고 몰래 돈을 모아? 제 돈인데요. 이 집에서 사는데 무슨 내 돈이야. 다 내놔. 어머니가 작게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한참 후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돈을 들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방에 남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나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몇 달 동안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불 밑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적어둔 메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계획이 뭐가 중요한가?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노트를 덮으려다 멈췄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보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나간다. 이나는 노트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울음을 삼켰습니다. 복도 끝 어머니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재봉틀 소리도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이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란 지붕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 지붕 아래에서 얼마나 더 버텨야 할까? 언제쯤 이곳을 떠날 수 있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노트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내일부터 또 기록할 것입니다. 다시 모을 것입니다.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긴 밤은 계속됐지만 이나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